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요즘에는 7시가 되어야 날이 좀 환해지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유독 더 침침합니다. 좀 어둡죠. 아마 이 창문에 여름에 더워서 뭔가를 이렇게 썬팅을 해놨더니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9월 6일 내일부터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죠.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고3뿐만이 아니라 저 초등학교 학부모도 계시고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정시 확대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나올 겁니다. 무차별적으로 수시 안 된다, 정시 확대하자,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. 뭐, 완전 광풍이 불 겁니다, 광풍이. 한 2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뭐, 더 갈지도 모르죠. 그러면 또 당장 또 교육부나 또 관계자들도 잡을안석이겠죠. 왜냐면 그런 게 매일 나오면 아니어도 킨 것처럼 나오고, 도대체 뭐지? 막 이런 생각이 뭐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. 벌써 제가 방송에서도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고요. TV에서도. 또 신문에서는 제가 엊그저께 어젠가? 그젠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.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교육의 현장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교육 현장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고3들이나 또 고등학교 1, 2학년 학부모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서 6번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. 6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도 있죠. 다수의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쪽을 할 거고, 거기에 이제 상위권이거나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을 하겠죠. 또는 뭐 특기자 전형도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뭐 수능 최저가 있는 또 학생부 교과,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까. 이럴 때 이제 그 6장 카드를 요번에는 어쨌든 학생 수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한 6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살짝 내려올 수 있겠죠.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져 있으니까요. 또 지원하는 학생 수 전체의 볼륨이,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은 올라간 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6만 3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등급도 하향으로 좀 내려오겠죠.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.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아이들이 몰라서 아무 때나 막 지원하기도 하고, 하기도 할 텐데요. 일단 이제 그 주로 하위권 대학들이 주로 말하는 내용들이 뭐죠? 인성이잖아요. 인성이 되어 있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인성이 되어 있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착하냐 이런 거죠. 애가 괜찮은 거냐, 선생 만나면 인사 하나 제대로 하는 애인 건 맞느냐, 뭐 이런 거예요, 냉정히 따지면.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. 얘 착합니다, 얘 인사 잘한다는 거 써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1, 2, 3학년까지 있는 거니까 어디 부위에 써 있냐는 거죠. 그게 창체활동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세특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아이의 정도가 나옵니다. 아주 재밌는 거죠. 아이의 정도가 나와요.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아이인지. 그러면 이제 인성도 마찬가지예요. 인성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있는지가 판별이 가능합니다. 또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별이 가능합니다. 그것은 세특사항의 기록 몇 줄 안 되는 거, 몇 장 안 되죠. 따지고 보면.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평가가 가능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국 후보 딸의 문제에 있어서 학생부가 공개된다고, 어쨌든 그 사람은 봤을 것 아니에요. 공개한 건 성적만이었겠지만. 근데 그거 공개 자체가 굉장히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일 정도로 이 개인이, 그죠?
그런 내용을 공개했을 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. 근데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니까,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물론 뭐 그 법적인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개할 때 완전히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. 학생부를 보다 보면. 근데 일반적인 학부모라도요,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몇 번 학생부를 보다 보면, 다른 아이들 거 이렇게 보다 보면, 아, 아이가 이 정도였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쓰게 됩니다. 글을 읽고 이해력과 문해력이 있는 정도라면, 독해력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게 판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인성 부분에서 창체활동과 세특사항의 인성 부분이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,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, 또 친구들이 아팠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지, 이런 사실들의 기록물이 있으면 일단 이제 인성이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, 그것은 국립대, 지방 국립대가 인서울대 하위권하고 같거든요.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지방권에 있는 뭐 부산대나 이런 그 경북대 이런 데를 낮춰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. 물론 이제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부산대가 최고일 수 있겠습니다만,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. 지방 국립, 제가 일일이 이제 거론은 안 되니까. 왜냐면 뭐 충북대 따로 얘기하고 강원대 따로 얘기하면 제가, 그죠? 그렇게 한가하진 않으니까. 자, 그러면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 플러스 학업 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인서울이나 지방 국립대 이상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인성만 기록되어 있고 내신이 어느 정도 또 같이 따라주면,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또 매우 그러니까 매우라는 말은 뺄게요.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어쨌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글에 의한 표현이니까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. 판단이. 성적은 그렇지만 사람마다 달라지긴 하죠. 근데 그 범주가 아무래도 이 오차 범위가 좀 적겠죠. 서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오차 범위들이 말과 글이라고 하면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성적에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면 이 정도 차이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6번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. 또 학생부의 기록이 어느 정도 인성, 학업 역량, 발전 가능성,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인서울이나 국립대 정도에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혹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내가 보니까 괜찮아. 그 학생부도 뭐 그냥 뭐 몇 장 돼. 이런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죠.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도 우리 학부모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, 모든 대학이 동일한 조건, 국영수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, 조금 상위권 대학은 국영수탐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고, 또, 중위권 대학은 그 중에, 특정 과목 두세 과목을 하는 거고, 그 밑에 대학들은, 그냥 학년별로 그냥 너 잘한 거 몇 개 과목을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뭐 국어 영어를 잘했고 2학년 때는 2학년 2학기 때는 영어 수학을 잘했다면, 예를 들어 그거가 제일 높은 점수였다면 그 제일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80% 등급 컷 등급 내지는 70% 등급 컷 내지는 평균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,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뭐 3.8등급이었고 어느 대학이 4.1등급이었다고 해서 꼭 그거가 국영수탐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것은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이 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다 데이터가 있고 아이들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. 어느 대학 지원하는 것이 내 성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. 더 궁금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답답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 대학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. 내 아이 성적이 이 정도인데 합격이 가능하겠냐.
지원해 보겠냐? 아니면 그러면 그 대학에서 뭐 별거 정말로 안 되는데 무조건 지원하세요. 이런 말 안 합니다.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원해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예 지원해도 그래 결국은 그런 표현이네요. 지원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런 표현 정도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더군다나 답답하시고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막 정말 이렇다고 하면 그 해당 대학의 입학처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. 대학들이 어차피 뭐 경쟁률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 거잖아요. 대학교의 인기 척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에게 만약에 어떤 병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그 대학에 전화해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거의 합격이 거의 가능하다는 수치까지 나와준다고 하면 그 해당 대학의 학과장이나 학과의 학과장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인데 잘 보살펴 줄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대학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 아닙니다. 내가 지원할 대학 중에 여러 군 중에 하나니까요. 그렇게 충분히 직접 상담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우리가 학원 선택할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 데리고 여러 군데도 가시나 모르겠어요.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. 그냥 가셔도 됩니다. 혹시나 거기에서 뭐가 잘못 보여서 떨어지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것과 그거는 전혀 별개입니다. 그리고 잘 모릅니다. 어차피